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박준호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10강 할 차례인데요. 교과서로는 41쪽에서 일단 42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들어가기 전에 지금 20일 날 원래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개학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뭔 일이 나가지고 지금 또 일주일 밀렸어요. 그죠? 27일 날. 사회적으로 남에게 어떠한 것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죠? 모든 뭐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일주일 정도 더 하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고 요 수업 말미에 다시 좀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원 온라인 수업 10강 오늘은 교과서 맞나? 41쪽에서 42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41에서 42쪽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퇴적 구조입니다. 이 퇴적 구조 말고요. 뭐도 있냐면 이 지구과학에서는 구조라는 게 두 가지 나옵니다. 퇴적 구조가 있고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이 퇴적 구조라는 거는 반드시 이 퇴적,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었던 퇴적암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퇴적암. 지질 구조는 엄밀히 말하면 변성암과 화성암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각 변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 중에서 퇴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 퇴적암이나 퇴적물에 나타나는 내부적 표면적 특징으로 퇴적 당시의 환경에 의해 지층에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층이에요. 자, 퇴적암이 쌓인다 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이 있다고 합시다. 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고 할게요. 물이 고여 있다고 하면 여기에 퇴적 물이 쭉 어디선가 이렇게 쭉 몰려 들어와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나갈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 퇴적 원리도 좀 우리가 따로 배울 건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적암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들은요. 이렇게 수평의 줄무늬 형태를 가지게 되는 층리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층리.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퇴적 구조라고 하면은 층리가 있고요. 그 외에 연흔, 저미층리, 우흔, 생흔, 건열, 사층리 등 뭐 또 저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네 종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별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연흔과 저미층리, 건열, 사층리 이 네 종류에 뭐를 주느냐 하면
단면도를 제공해 줍니다. 단면도를 제공해 줬을 때 그 단면도에 따로 이름이 없더라도 단면도를 보고 이 4개 중에 어느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안다는 가정하에 퇴적암의 특징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결국 이 지층 속에 퇴적 구조가 포함되어 있고 퇴적암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퇴적 구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그 종류에 따라, 즉 연은이냐 점이층이냐 건열이냐 혹은 사층이냐에 따라 생성될 수 있는 퇴적 당시의 특정한 환경, 특수한 환경, 그리고 동시에 이 내용은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근데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면 지층의 생성 순서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생성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퇴적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면 환경도 파악할 수 있지만 지층이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혔느냐의 어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점이층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이층리.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점이층리의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모식도입니다. 3차원 입체적으로 좀 표현된 건데요. 보시면 실제 사진도 그렇고 왼쪽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제가 끊는 요 부분 정도를 촬영한 부분이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굵기가 가늘어진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층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자의 굵기가 굵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퇴적암으로 보자면 이거는 무슨 암일까요? 퇴적암으로 보면 언뜻 봐도 이 부분이 이건 뭐죠? 자갈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모래도 있고 위로 갈수록 모래 입자가 점점 가늘어지면 점토나 진흙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점이층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감에 가깝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 여감이 아니더라도 매우 소규모로 이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사암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여감인 경우를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감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된다 했죠?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자갈이 운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속이 퇴적물을 운반하는 과정 중에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인데 중요한 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를 유지하다가 보통 강 상류에서부터 중류를 지나 하류로 가면 갈수록 유속은 점차 느려지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감 같은 경우에는요, 상류에서 중류 넘어가는 환경쯤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류로 가면 갈수록 자갈이 없기 때문에 사암이나 혹은 셰일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상류와 중류쯤에서 여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돌멩이가 막 이런데 이렇게 막 박혀있기도 하거든요. 예. 자갈이. 그러니까 이 점이층리라는 것은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차례대로 쭉 나뉘어졌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여감은 섞여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고루 섞여서.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실험하려면 실험도 할 수 있는데요. 좀
굵기가 다양한 입자들을요, 그렇게 큰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요거를 제가 학교에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간단한 거기 때문에. 유리병 같은 데다가 한꺼번에 확 몰아넣고, 물과 같이 한꺼번에 확 몰아넣으면 아무래도 밀도가 큰 굵은 입자들이, 무거운 입자들이 먼저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다 몰고 가야 되니까 유속은 매우 빠른 상태인데 유지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어떻게 되면서요? 수심이 깊어지면서 유속이 거의 없어지는 퇴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몰고 가다가 갑자기 공허한 상태로 푹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환경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예, 호수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호수는 왜 이러냐? 호수는 선생님 호수는 유속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림을 요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호수라는 거는 단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호수 주변의 지형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산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 멀리 산들도 있고 이렇게 산들이 있죠. 예.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이 산 정상부에서 흘러내리게 되는 물들은 전부 엄청나게 빠른 유속으로 쭉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흘러서 어디로 간다? 호수로. 이때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한꺼번에 왁 몰고 와서는 여기 도착하면 하고 놓으면 굵은 거는 악 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우 가벼운 작은 입자들은 위에 둥둥 떠 있다가 천천히 깔아앉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호수의 밑바닥을 조사해 보면 이런 굳어지지는 않고 쌓여있는 퇴적물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어떤 곳이냐면 이건 중학교 거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륙 사면에서 대륙대로 이어지는 심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건 요대로 좀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층리라는 게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느냐? 대륙대 지형에서 나타난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어떤 지층 단면을 보게 됐어요. 봤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 그럼 이 지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점이층리를 포함하고 있다. 점이층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점이층리가 생겨날 당시에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다? 호수 또는 대륙대처럼 수심이 매우 깊으면서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였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그죠? 수심이 깊은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층리. 층리는, 지층을 이룰 때 층리는 이런 식으로 원래 수평을 이루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수평을 이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간혹 정상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나타난다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사람 보이죠? 이건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게 미국이 아마 그랜드 캐년 어딘가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면 큰 규모로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보니까 이쪽에는 이런 지층을 가지고 여기에도 이런 층리면을 가지게 되고요. 그죠? 기울어지는데 또 아래로 갈수록 각도가 완만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처럼 층리가 중간중간에 수평으로 나타나지 않고 경사진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유속이 그리 빠르지는 않으면서 경사진 면과 유사한 모양으로 퇴적될 정도의 점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입자 혹은 대규모의 퇴적물이 천천히 운반되는 환경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사막이 있는데요. 사막은 꼭 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요 사층리가 생성되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면 원래 지형이 이렇게 완만하게 좀 경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든 물이든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동안 퇴적물이 이렇게 끌려가겠죠. 근데 이 퇴적물들이 아까 제가 뭐가 크다고 했냐면요. 점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꼭 안 그래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즉 점성이라는 건 끈적끈적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자꾸 고울수록 점성이 일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과 유사하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점성이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쌓여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쌓여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봅시다. 다시 하면 이 면을 따라 가지고 쭉 얘가 어느 정도 굴러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쌓이는 정도가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또 밑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사층리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사층리가요, 좀 규모가 되게 커요. 사막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냐면, 사막은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사막에 가면 이러한 형태로 모래 언덕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사막의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는데, 사구를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쭉 봤을 때, 한쪽은 아래쪽으로 쭉 치우쳐져 있는 모양이 되고, 다른 쪽은 이렇게 좀 급경사면이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바람에 의한 지형이거든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면, 모래알들이 쭉 타고 올라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멀리 날아가는 놈도 있겠지만 이 밑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 굴러 떨어진 놈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층리가 되는데, 앞선 모양 요 아까 그린 요 부분 있죠. 이 사진 부분도 사암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층리란 경사진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특별히 시험에서 아주 강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예. 요 정도 제가 적어드린 내용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은. 요 사진 보시면 요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의외로 잘 나타나요. 의외로 잘 나타나는데, 그리고 요 그림은 실제 지금 암석은 아니에요. 아직 굳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물결 무늬 모양이 그대로 바닥에 나타나서 새겨져서 딱딱하게 암석으로 굳었을 때, 즉 이 모양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퇴적한 표면에 이렇게 물결 무늬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쭉 잘라서 보면은 이제 좀 과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퇴적한 표면에 물결 문양이 새겨져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나타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심이 얕아야 될까요? 깊어야 될까요? 얕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물결문이라는 것은 결국 물 표면의 진동입니다. 그럼 이 진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물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밑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려면 수심이 너무 깊으면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바닥에 전해지는 환경이면서, 그러니까 수심이 항상 얕으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동이 전해질 정도로. 그 다음에 이런 문양이 만들어지려면 자갈받치면에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즉 이 연흔을 만들어내는 요 암석을 드러내 보면 얘는 최소한 뭐는 아니냐 하면 최소한 여감은 아니에요. 심지어 사암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셰일이거나 진흙 입자로 만들어진, 셰일의 다른 말이 뭐죠? 이암 또는 뭐 머드스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매우 가는 경우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연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적 구조의 마지막 건열입니다. 말을 건, 갈라질 열. 이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실제 사진. 이것도 대구 외곽 지역으로 조금만 나가다 보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쩍쩍 갈라졌죠. 네. 논밭은 거기다가 대부분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점토 덩어리들이 쭉쭉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게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서 퇴적암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를 우리는 건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건열이 만들어지냐? 바꿔 얘기하면 건열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말라서 갈라질 정도로 퇴적물이 쌓인 후 매우 어떠한 기후 환경이었을 것이다. 네, 건조한 기후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건열을 찾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갈라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여 들어간 부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쐐기 모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못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나온 흔적, 이런 형태, 이거를 건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에 대한 각각의 모식도와 그 다음에 실제 사진, 그리고 어떤 환경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부가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럼 얘가 시험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나오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점이층리의 출제형 단면도, 밑에 내용은 아까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시 복습한다 치시고요. 자, 시험에서는 오른쪽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항상 굵은 입자가 있는 곳이 아래쪽 방향이고 가는 입자가 있는 곳이 위쪽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요 부분만 잘라서 보여줄 때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또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호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이층리 구조를 가지는데 호층, 반복돼서 나타난다. 라는 건데, 요런 단면을 가진다. 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사층리. 요렇게 표현됩니다. 사층리는요, 이 상하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게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곡선을 나타내면서 곡선이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쌓이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부분 쪽이 있는 쪽이 아래쪽이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쌓이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쌓였는데 훗날 지각 변동을 받아서 뒤집어졌다. 그래서 지층이 뒤집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흔. 여기서 연흔은 이거예요. 이거 물결 모양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건 지금 좌우 대칭형이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물결을 일으킨 바람이 부는 방향 또는 잔잔한 물결의 흐름 방향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열. 주의하실 점, 지금 건열에서요. 얘는 건열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아까 뭐죠? 연흔이죠, 연흔. 건열은 이거예요. 이렇게 쩍쩍 갈라져서 땅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쩍쩍 갈라진 거죠. 이런 단면도로 보통 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적구조 정리입니다.
그림 보시면 정상층과 역전층, 역전층 아까 뭐라 그랬죠? 뒤집어졌다. 예. 따라서 지금 정상층들은 전부 다 이쪽이 위고요. 이쪽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역전층은 그럼 이게 위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위에 있는 정상층처럼 쌓였다가 나중에 지각 변동을 봐서 뒤집어진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즉 밑에 있는 형태로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뒤집어졌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로 이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 퇴적될 당시에는 연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심은 좀 어느 정도 얕은 환경이고 입자는 매우 가는 이암이거나 쉐일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물살이 매우 빠르면 퇴적물이 쌓이지를 못하겠죠. 운반되니까 운반 유속은 어느 정도 좀 느린 상태로 퇴적이 되었었는데 몇 번 쌓였죠?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쌓였다가 다 쌓이고 나서 퇴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훗날 지각 변동을 받아서 원래는 그러니까 위에처럼 됐다는 거죠. 위에처럼 돼 있었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따라서 나중에 그 지층의 생성 순서 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상층일 때는 제일 오래된 게 제일 아래쪽이고요. 제일 최근에 게 제일 위겠죠. 그런데 역전층이 나타나면 역전 부위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오래된 놈이고 제일 아래로 갈수록 최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자 이제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41쪽입니다. 퇴적 구조로 알아낸 퇴적 환경.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41조입니다. 퇴적물은 호수, 사막, 하천, 해저 등 여러 곳에서 퇴적된다. 이때 퇴적이 일어난 장소와 퇴적 당시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퇴적하면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그림 1-29와 같은 여기 있죠. 수평으로 발달하는 층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지층인데 이거조차도 좀 기울어졌죠. 그 안에서 다시 또 기울어져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휘어진 걸로 봐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구나. 여기도 이렇게 휘어진 걸로 봐서 여기가 위고 아래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점이층리 아래쪽으로 굵은 입자들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점점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놔둔 거는요. 이게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물결 문양인 거 아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스케일로 뭘 놔뒀느냐. 망치를 놔뒀죠. 해머, 지질용 해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좀 별로죠. 여기가 전부 이제 갈라진 면이에요. 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교과서가 좀 별론데 제가 아까 그 그림 찾느라고 쌩고생했네요. 외국 사이트 뒤졌어요. 네. 그래서 가나다라 퇴적 구조의 모습을 관찰하고 특징을 적어보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 복수해볼까요? 사층리는요, 일단 대규모입니다. 그죠? 대규모고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퇴적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막지형이 대표적으로 뭐다? 사막지역에서 사층리를 볼 수 있다. 다음 저미층리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매우 빨랐다가, 왜냐하면 얘가 여감이거든요. 요거 자체는 여감이죠. 네. 유속이 매우 빨랐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수심이 깊어지는 환경. 대표적으로 호수 밑바닥 또는 대륙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어는 일단 수심이 좀 얕아야 됩니다. 그죠? 물결이 잔잔하고요. 물결의 진동이 바닥 표면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얕아야 되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입자는 보통 셰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건열은 퇴적이 되고 난 이후에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갈라진 면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수심이 얕은 곳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에서 형성된 층리는 기울어진 구조를 보이는데 사층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사막인 경우에 수심이 얕은 곳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이라고 하는데, 수심이 얕은 곳이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또 커야 돼요. 상대적인 규모가. 그래서 얘만 쓰면 안 되고 퇴적물의 규모가 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사층리를 관찰하면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 이건 크게 잘 안 물어봐요. 일단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 체크만 해놓고요. 그 다음 퇴적물이 쌓일 때 크고 무거운 입자가 먼저 깔아앉고 작고 가벼운 입자가 나중에 쌓이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점이층리라고 하고요. 점이층리는 저탕류와 같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대륙 사면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대륙 사면에서 시작해서 대륙대에서 끝나는 흐름, 그것을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점이층리는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 저탁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탁암. 아, 글씨 정말 거지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심이 얕은 물밑에서 물결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한다? 연은.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구조, 건열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대로 퇴적함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들은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층의 상하 관계, 즉 순서를 결정짓기도 한다. 역전 여부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그림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층리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점이층리 한꺼번에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에 뭐냐면 요 모습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 거지같이 그렸네, 진짜. 예. 그러다가 여기 사면이 나오죠. 아주 급경사면. 급경사면에서 오 하고 떨어지는 동안 수심이 이제 얘가 흐르는 흐름이 갑자기 없어지고 무거운 무부터 쌓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물의 진동, 물결의 표면 흐름. 예, 요거죠. 그 다음에 건열, 갈라진 틈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11강 예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구조에 대한 겁니다. 지지구조. 요게 습곡, 단층, 그 다음에 부정합, 전리, 관이밤과 포해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퇴적구조와 같이 한 4-5가지 되는데, 얘는
판구조론 할 때 이런 말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횡압력.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 혹은 장력. 요 두 단어가 대단히 핵심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어느 지역에 횡압력이 가해졌느냐 아니면 장력이 가해졌느냐,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일정 힘 이상이 주어지게 되면 지질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강은요 오픈 텍스트입니다. 예. 너무 시험 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범위는 1강에서 11강까지 했는 거예요. 예. 1강에서 11강까지 했는 걸로. 오픈 텍스트니까 뭐 해도 된다. 그렇죠. 교과서를 펴놓고 쳐도 상관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텍스트 한 20분 정도 하면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설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요게 다음 한 번 더 수목금토 일월화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 일정은 제가 보충 강의를 조금 넣을까 생각 중인데 이건 지금 고려 중이에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 추세로 보자면은 대략 15강까지 나가겠죠. 15강까지 나가면 제가 봤을 때 1단원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제가 범위를 지금 확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맞출 건데 중간고사가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확정을 짓겠습니다. 네. 대신에 기말고사 범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게는 할 수는 없고요. 중간고사 범위를 기말고사 범위 안으로 넣고 그다음 15강까지 하면 1단원은 거의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는요,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은 그게 65쪽이던가?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예, 힘내시고요. 예,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